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2일 설날입니다. 설 잘 쇠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당내 견제 이런 것들이 결코 심상치가 않아서 과연 이 끝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벌어진 일로 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1월 7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만원 재난소득, 경기도민한테만 10만원 재난소득을 주겠다 이런 주장을 그때 한참 할 때인데, 지금은 이미 다 지급을 했습니다. 할 때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라는 사람 백봉신사상 이것도 여러 번 받았고요. 그 백봉신사상에 받게 되는 이유가 기자들이 정말 신사 정치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기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백봉신사상이 결정되거든요. 저도 그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러 번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이른바 젠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험담도 잘 안 하고요. 물론 요즘에 변했다 이런 평가를 받긴 하지만 아마 그건 이제 본인의 정치적 미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약간 초조감의 발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때 10만 원을 당의 방침과 달리 자기는 경기도민한테 주겠다. 결국 관철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4일에 보면 또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기본소득 주장을 언급하면서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포퓰리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요, 또 2월 2일 날 국회에서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기본소득 실험을 유럽에서도 조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했다가 결국은 얼마 못 가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원이 없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기본적인 소득, 월 얼마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준다 하는 것이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기 전에는 결국은 누군가의 세금 아닙니까? 누군가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걷어서 무슨 홍길동 로빈훗 같은 사람만 정부 속에 바글바글한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걸 풀어야 하는데 그게 충분치가 않다는 것이죠. 또 근로의욕도 그렇게 되면 고소득층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도입했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철회한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알래스카 빼고는 이런 거, 알래스카야 워낙 인구수가 얼마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 이런 거 아마 팔아가지고 알래스카는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죠. 인구가 얼마 없으니까 그런 건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또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원조친노라고 하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2월 5일 날 보면 또 CBS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꽤 여러 명이 대선 레이스에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독주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30%를 넘는 여론조사도 딱 한 번 있었고요. 보통은 한 25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뒤로는 이낙연,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10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물론 다른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 넘게 고건 전 국무총리는 30%의 지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높은 게 아니다. 별거 아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찌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당인데, 같은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이게 배경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박광원, 여기도 이제 이낙연 대표계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박광원 그 의원도 페이스북에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소득 보장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다.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소득 보장과 연결돼야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또 저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총리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정운현 씨 있죠. 여기도 또 끼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끼어들 계제가 아닌데 지금 끼어들고 있으니까 저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별로 페이스북 활동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등장해서 얘기한 거는 이낙연 대표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소득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국민적 필요성이 공감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다. 이게 이제 알래스카 빼고는 그 하는 곳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민적인 필요성이 없거나 아니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누구는 그거 뭐 돈 있으면 뿌릴 줄 모르는 이런 식의 약간은 조롱, 비아냥 같은 것을 담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사람, 얼마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임종석. 임종석 씨는 거의 연일이라고 할 정도로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선 2월 8일 날 쓴 걸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100만 원 지급을. 이렇게 되면 약 52조 원의 돈이 필요하다. 반면에 이것은 결국은 국민 1인당 월 기준으로 따지면 83,300원에 불과하다. 얼마 안 된다 이거죠. 연간 100만 원 풀어봤자 그거 뭐 그 월 83,300원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기본소득 개념이 되느냐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기본소득 개념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에서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우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약간은 점잖게 비판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기본소득은 교황이 얘기한 거다. 교황이 얘기한 건데 그럼 교황도 너희 비판할래? 뭐 이런 식의 반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이낙연 대표의 것도 또 이재명 지사가 반격을 했죠. 뭐 사대주의적 열패의식이다 뭐 이렇게 그 반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10일 다시 또 반격을 했습니다. 교황이 말한 거는 기본소득이 아니고 생활임금이다. 생활임금에 대해서야 뭐 누가 반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문제. 뭐 어찌 보면 또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개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친문 의원 또는 친문 관계자들의 이재명 저격, 이게 과연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이유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정치적 처신을 해나가느냐는 것도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뭐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일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중을 반영했다는 설도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거의 매주 주례 회동을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로서. 그러니까 꼭 이런 얘기를 차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거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한테 질문 못하죠. 그리고 질문한다고 해도 또 문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정도의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머릿속에만 있거나 대통령이 지금도 저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조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여하튼 주례회동이라는 거는 꼭 업무 보고 답변 지시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주례회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창밖에 눈이 온다 그러면 눈 얘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업무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가 있다. 뭐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이재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 당에서 그 여론조사 줄곧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 한
뭐 몇 개월간 자 그런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금방 눈치를 채죠. 아 대통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대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금방 눈치를 채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서 뭐 저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뭐 과거 저희가 정치부 기자를 오랫동안 할 때도 늘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하나, 심지어는 대통령이 펜대를 어떻게 놀리느냐 이것까지 가지고서도 해석을 하는 게 정치인들의 그 생각이거든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는 얘기는 문 대통령의 입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결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도 총리 시절에 대통령하고 자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얼마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가장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의 의중, 최근에 확인한 건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평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해도 대통령은 아마 속으로 좋아할 거야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는 그 기사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다음번 이걸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 대통령이 의중을 저는 밝히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가능성보다도 저는 오히려 이 가능성.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다 친문들입니다. 친문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생내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싫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슨 짓을 하든 싫다. 저는 그게 더 많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행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뭐 문제 삼을 건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딱 선발 이거 흔히 왜 우리 시쳇말로 선빵이라고 하죠. 선빵을 하나 딱 놓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래 그러고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겁니다. 임종석, 이낙연, 박광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겁니다. 거기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뭐 이재명 지금 여론조사 1위라고? 야 웃기는 소리 마라. 4.7 재보궐선거만 끝나면 여기저기서 586들이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의문이죠. 이재명에 대한. 당신은 안 돼 어차피.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친문들의 그 직접적인 이재명 공격 이거는 저는 뭐 문 대통령과의 교감설보다는 생내적인 거부감. 우리는 이재명이 이재명 도저히 우리는 인정 못하겠어. 이런 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어느 언론에서 이재명 지사의 탈당설 이런 거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난 탈당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1997년에 이인재 경기도지사처럼 마침 또 둘 다 경기도지사네요. 과연 탈당을 할 것이냐. 그거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4.7 보궐선거 이후에까지도 한 6월, 7월까지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7월 24일까지도 계속해서 독주를 한다. 1위로 독주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리고서 민주당 내에 친문 후보를 띄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실패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꾸 압도적인 1등인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친문 다른 후보를 내려고 계속 하니까 그러면 나는 국민한테 직접 호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탈당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친문들이 지금 여기서 쭉 거론한 이런 사람들과 친문 핵심 멤버들이 이재명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게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져서 누구가 예를 들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든가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라든가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부산시장에 당선된다면 몰라도 당선이 안 된다면 여전히 저는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친문들이 자 이재명의 대항마로 세우자
라고 해서 의견 일치를 본다. 이렇게 되고 그 사람을 띄우기 시작하면 이 사람도 친문들이 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마 그 지지율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하고 엇비슷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압도적 1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탈당의 명분을 잃는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압도적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2002년에 이인재 경선 후보처럼 그냥 경선에 임했다가 친문한테 역전당하는, 당내에서 역전당하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끝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마나 독주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아마 운명이 바뀔 것이다. 저는 제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런 것으로 그 앞날이 예상이 됩니다. 그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친문들의 이재명 견제 그 끝이 어디인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